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동복 의원님께서 이제 사회 보시는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하셔서 너무나 큰 영광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시스템에 가장 심각한 문제의 이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각종 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현역 소장이 작전 계획을 북한 간첩에 제공했다는 것이 이제 당국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조사 중인데, 정부 당국이. 그렇다면 그 얘기는 벌써 수년 전부터 포섭이 돼서 그 육군 소장 혼자만 행동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대한민국의 군의 투스타가 작전 계획을 우리의 적에 제공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경악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정부가 조작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군의 기본적인 그 행동, 이 반응이 뭡니까? 강령이 뭡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다가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자기의 그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성까지 성장을 하고 우리가 유사시에 작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미 간에 우리가 다 구상한 작전을 갖다가 북한 간첩에 넘겨줬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군의 오늘 현 주소예요. 또 얼마 전에는 퇴역한 장군이 군사 기밀을 갖다가 유출해가지고 지금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났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중국의 관점에서 좀 문제를 갖다가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중국이 계속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을 갖다가 견지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먼 훗날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 정책이 변화했던 핵심적인 정점이 바로 천안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특별히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3월 26일하고 3월 27일부터는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남들 생각인데, 물론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안보 전문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를 감싸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한테 70%의 식량하고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우방국이죠. 왜 그러느냐? 우선 중국이 말입니다. 소위 G2, G2라고 저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을 봤을 때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갖다가 계속 보호했을 때의 그 기회 비용을 앞으로는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대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을 계속 두둔할 경우에는 코스트가 더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그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인데 2012년에 또 이제 그 새로운 차세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중국을 갖다가 이제 지배할 건데 그 5세대 지도자들의 면모를 본다면은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 이후에 10년, 20년 내다본다면은 분명히 향후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물론 특수한 관계를 인식하겠지만은 상당히 지금이라든가 전 지도부하고는 다르게 인식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안고 있는 던져준 딜레마에 대해서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훨씬 더 공유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한반도, 몽골, 일본을 갖다가 포함한 동북아 지대, 그 다음에 대만, 뭐 베트남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중앙아시아가 있겠는데 앞으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지대는 인도양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양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배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해군력과 공군력과 정보 수단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을 갖다가 하루속히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만에 하나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이 된다면은 그때는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이 군사 전략을 갖다가 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3개가 있습니다. 우방국들이 북한, 버마, 그 다음에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실패 국가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파키스탄하고 북한은 핵무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북한하고 버마, 지금 미얀마죠. 북한하고 미얀마하고 또 핵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류하고 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언론이 보도고 아직은 그 확실한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그 폐쇄된 나라들하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허용이 됐겠지만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거기에 첫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천안함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뭐 다 좋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까 그 김주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동의하는 게, 군사적으로 대응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달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한국 주도하에 통일이 중국한테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런 설득 외교를 지금부터 우리가 입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을 설득하고 특히 왜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면은 미국을 통해서 중국한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립을,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립이 되어 있지만은 중국의 머릿속에서 북한이 이제는 전략적인 에세트가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라이어빌리티다. 이것을 우리가 중국 지도부들한테 지속적으로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외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분의 토론 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